안녕하세요 여러분, 머니 부모입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셨습니까? 8월 26일 기준으로 한 주의 세계경제 이슈를 미리 점검해 드리는 시간입니다. 지난주 세계경제 이슈 시간에 한 주간을 꼬리염이 무섭다라고 정의해 드렸습니다. 그러나 불행히 그 중에 미중 무역 분쟁이라는 꼬리염이 실현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우리 시간 토요일이 뉴욕시장 금요일 마지막 장인데요. 우리 뉴스와 애널리스트들은 대부분 금요일날 주간 전망을 내놓고 쉽니다. 그런데 토요일날 뉴욕 증시에 큰 동요가 있는 사건이 벌어지면서 다음 주 주간 전망들이 전부 다 무용지물이 됐습니다. 오늘 배경 커버 사진에 조금 뜨거워 보이는 배경을 선택을 했는데요. 이번 한 주 정의하는 세계경제 이슈의 한 문장은 다시 불지핀 미중 무역 분쟁의 공포입니다. 공교롭게도 머니 부모가 지난 금요일 트럼프가 대중국 무역 분쟁에 대한 태도가 공격적으로 동키호테적으로 바뀌었다는 컨텐츠를 보고 드렸습니다. 그 이후 하루도 안 돼서 중국과 트럼프의 또 전면전이 다시 시작이 됐습니다. 미중 무역 분쟁 전쟁이 확산되면서 내년 대선까지는 이 열기가 쉽게 사그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잘 대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부터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부분 토요일 휴일이기 때문에 뉴욕시장 금요일장은 확인 못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피델리티사에서 제공하는 S&P 500의 섹터별 동향인데요. 8월 23일 지난 금요일날 2.6%가 하락을 했습니다. 에너지주가 가장 많이 빠졌고요. IT, 컨슈머 디스크레셔너리, 필수 소비재가 아닌 경기 소비재입니다. 2.8% 가까이 빠졌습니다. 산업 2.7% 빠졌고요. 11개 섹터 전 섹터가 모두 하락을 했습니다. 큰 동요가 있었죠. 이어서 지난 주간 S&P 500 1.4% 하락을 기록하게 됐습니다. 지난 한 달간도 4.6%. 트럼프 대통령이 미중 무역 분쟁의 수위를 올리기 시작한 게 5월달인데요. 대략 그 이후인 3개월 마이너스 0.3%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연초 이후에는 아직은 플러스 14% 정도를 기록하고 있네요. 인베스팅닷컴에서 제공하는 전체 시장 포트폴리오입니다. 중국이나 달러당 7년을 이미 넘어선 지 오랬고요. 7.1 가까이에 머물러 있습니다. 7.09 S&P 500 빅스가 19.67까지 굉장히 많이 상승했죠. 빵이라고 하는 그런 지수의 세분 3%에서 4% 많이 빠졌습니다. 국제 유가도 글로벌 경기 후퇴를 반영해서 유가분 1.9% 가까이 상승해서 온스당 1536달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안전자산 강세를 보이고 있는 거죠. 또한 미국 국채금리 하락을 했습니다. 미국 국채 10년물과 2년물이 대표적인 경기 후퇴에 대한 신호로 열겨지고 있는데요. 장기금리가 단기금리보다 낮을 경우에 지금 10년물이 1.533%, 2년물이 1.531%, 0.02%까지 두 금리가 완전히 바짝 붙었습니다. 지난주에 두 번 가까이 역전됐다가 다시 돌아오고 역전됐다가 다시 들어오고 하는 상황입니다만 거의 지금 바짝 붙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경기 후퇴에 대한 심리가 악화가 되어 있는 상황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이 지표가 역전세를 굳히면 굉장히 시장에 큰 동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유의해서 보셔야 됩니다. 이제 아시아 시장의 주말 휴장 시간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슈 도발을 거의 정교화하는 것 같습니다. 주말 시간 동안 뉴욕 금융시장에 영향을 축소하겠다는 목적인지 금요일에서 주말에 쇼킹한 뉴스를 많이 발표를 합니다. 지난 주말에도 예외는 아니었는데요. 물론 지난 주말에는 중국에서 먼저 불을 땡겼습니다. 금주 토요일 미중 간의 극적인 추가 관세 상호간 폭격으로 뉴욕 증시가 조금 전에 보여드린 것처럼 마이너스 2에서 3%까지 빠지는 거의 긴축발작 현상이 일으켰습니다. 국채 장단기 금리가 플랫 수준에 머물렀고요. 이로 인해 지금 이 시각까지 미중 무역 전쟁의 확산 우려가 완화될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월요일날 아시아 금융시장에
큰 파장이 예상이 됩니다. 시장에 포지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잘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금주에 유의하셔야 될 이슈 짚어드리겠습니다. 첫째, 미중 무역 분쟁의 격화입니다. 준 전쟁 상태로 돌입을 했습니다. 지난 주말에 중국이 먼저 미국 수입품 750억 달러에 대해서 추가 관세 부과를 발표하겠다고 포문을 열었습니다. 물론 미국이 먼저 8월 1일 중국 수입품 3천억 달러에 대해서 10% 추가 관세를 부과한 데 대한 대응 조치인데요. 2018년 미국이 중국으로부터 수입한 규모가 5,500억 달러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지금까지 2,500억 달러에 대해서 수입 관세를 부과했고, 나머지 3,000억 달러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하면 모든 수입품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하는 것인데요. 8월 1일에 3,000억 달러에 대해서 9월 1일부터 10% 관세를 부과한다고 했다가 그 반 정도를 12월 15일로 유예를 했습니다. 이 전체 조치에 대해서 중국이 가만히 있다가 9월 1일이 다가오자 750억 달러 미국부터 수입 전체 물량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선언을 한 것입니다. 중국은 이번에 미국에서부터 들어오는 수입품 5,078개에 대해서 5%부터 10%의 추가 관세를 부여하겠다고 합니다. 특히 자동차에 대해서는 25% 관세를 부과하고 자동차 부품에 대해서는 5%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트럼프가 즉각 반발을 했는데요. 첫째, 지금까지 25%를 부과하고 있는 2,500억 달러에 대해서 30%까지 5% 올리고요. 앞으로 10% 부과 예정이었던 3,000억 달러에 대해서는 15%까지 추가로 올릴 예정입니다. 또한 중국에서 비즈니스 영업 중인 미국 기업들을 보고 모두 미국으로 귀환해라 라는 구두 지시를 했습니다. 이것이 법상 유효할 수 있는지는 여러가지 긴급 조치를 할 수 있는 법들이 있다고 외신이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가능한지는 사법적인 판단이 따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만, 일단 트럼프가 분쟁선을 넘어서 무역 전쟁을 선포하는 단계까지 돌입을 했습니다. 당초에 9월 초에 미중 간의 대면 무역 협상이 있을 예정이었습니다만, 이제는 그 개최 여부가 일단 불확실해졌습니다. 금주에 이 협상의 재개 여부, 양쪽의 대응 여부에 따라서 시장 동의 규모가 결정이 될 것입니다.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 전개될 수도 있는 위험이 커졌습니다. 한편 트럼프를 포함한 서방 선진국 7개국이 지금 프랑스에서 G7 회담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미중 무역 분쟁을 비롯해서 동시다발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무역 분쟁에 대한 문제가 다뤄질 것 같고요. 브렉시트 문제, 이란에 대한 제재에 따른 호르무즈 해협 문제, 홍콩 시위 사태, 그리고 브라질 아마존의 화재 문제까지 굉장히 다양한 주제가 다뤄질 것으로 보입니다만, 지금 현재 이 G7이 미국과 영국 G5 플러스 2로 분열되어 있다는 시장의 관측이 많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공동 선언문을 채택할지 불투명합니다. G7 내에 선진국들 간에 분열된 양상을 심하게 보여줄 경우 글로벌 경기 후퇴가 앞당겨지거나 더 악화될 수 있다라는 우려를 시장에서 관측하고 불확실성도 증폭시킬 수 있습니다. 그것이 이번 G7 회담의 관전 포인트고요. 회담은 8월 24일부터 26일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다음 주에 관철하셔야 될 부분은 국채금리 장단기 금리 역전 문제입니다. 세계 기축통화인 달러의 국채 10년물과 2년물이 0.02%까지 좁아졌습니다. 그동안은 한두 번 역전됐다가 다시 돌아온 상황이 됐는데, 다음 주에 미중 무역 분쟁 등 더 복잡한 지정학적 위험이 커지면서 역전이 되면 경제 심리는 굉장히 극도로 불안해집니다. 여기에 따라서 장단기 국채금리의 역전이 한동안 지속될 것이고요. 대부분의 시장 관측자들은 이 장단기 금리가 역전이 되면 약 24개월 이내나 이후에 세계 경기 후퇴가 크게 온다라는 예측을 맹신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그 우려 때문에 안전자산으로 도피하고 투자활동, 위험자산 투자 이런 것 전부 다 스톡되기 때문에 시장은 침체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이 장단기 금리 역전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관찰을 하셔야 되고요. 다음 주에 한국에도 한국은행 8월 금통위가 있습니다. 세계적인 국채금리 하락 추세와 글로벌 중앙은행들의
통화 완화 추세에 맞춰서 8월 금통위에서 추가적으로 금리를 인하할지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한국은 기준금리가 1.5% 수준입니다. 머니부머 생각에는 이번 아니면 어쨌든 글로벌 경기가 후퇴 우려가 계속 반영되고 우리 여건이 안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공격적으로 먼저 통화정책을 쓸 수 있을 때 쓰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지금 글로벌 경제 상태를 봐서 이번 아니면 어차피 다음 9월이나 10월에 금리 인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나마 1.5%는 여유가 있을 때 효과를 볼 수 있을 만큼 내리는 것이 효과적이고요. 찌끔찌끔이 아니라 경제 주체들이 확실하게 효과를 인지할 수 있을 만큼 확 조정을 해야 된다라는 게 최근의 통화정책 이론가들의 주장들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 모건 스탠리 캐피탈 인덱스 이머징 마켓 지수, 모건 스탠리 캐피탈 인덱스에서 만드는 이머징 마켓 신흥국에 대한 벤치마크 투자 지수입니다. 거기에 이머징 마켓 주요 국가들이 편입되어 있는데 최근에 중국과 사우디아라비아가 새롭게 편입되고 있습니다. 그럼에 따라서 기존에 있던 국가들의 주식의 비중이 축소되고 있습니다. 이 축소된다는 의미는 이 벤치마크 지수 내에 포함되는 비중대로 많은 인덱스 펀드, 주가 지수를 추종하는 펀드들이 그 비율대로 맞춰서 실제로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지수 중이 줄어들면 지수를 추종하는 이 인덱스 펀드나 기관 투자가들이 자기 투자 비용을 줄이게 됩니다. 즉, 한국물의 비중이 줄어들면 그만큼 시장에 매물이 쏟아져 나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MSCI EM 지수의 조정이 한국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겁니다. 8월 마지막 주 8월 27일, 29일간에 약 6,700억 정도의 매물 압박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니까 한국 증시는 이제 다음 주 굉장히 안 좋은 상황에 처하게 됐습니다. 지수든 주수 옵션 하시는 분이든 선물하시는 분들은 잘 대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끝으로 다음 주에 유념하셔야 할 주요 경제 지표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 미국 2분기 GDP의 최종 수정치가 나옵니다. 기존의 잠정치는 2.1%였고요. 여기에서 그동안 정확한 수치 반영을 다시 해서 최종치가 발표가 되는데 실제 경제 상황들이 어떻게 반영되느냐를 읽을 수 있기 때문에 시장에 영향이 예상이 됩니다. 지금 추정은 2.0%로 0.1% 하향 조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7월 미국의 개인소득, 개인소비 굉장히 중요한 지표입니다. 미국은 GDP의 소비 부분이 약 70%를 차지하기 때문에 이 지표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 7월 개인소득, 개인소비가 발표가 되고요. 미국의 PCE 디플레이터, 개인 소비 주출 기준으로 한 물가지표입니다. 물가지표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고정적인 항목을 기준으로 해서 계속 발표가 되는 소비자 물가지수가 있고요. PCE 디플레이터는 GDP 항목에 반영된 개인 소비 주출에 관련된 종목 항목들입니다. 이것들은 계속 조금 조정이 돼요. 더 현실적인 물가지수죠. 그래서 페드, 미 연준은 이 PCE 디플레이터를 중심으로 해서 물가 정책을 세웁니다. 그들이 쓰는 것은 근원 물가지수, 근원 PCE 디플레이터, 에너지나 음식료 등 굉장히 변동성이 큰 그런 항목을 제외한 근원 PCE 디플레이터를 기준으로 해서 2% 기준으로 자기들 정책 목표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미국 금리 정책에도 굉장히 중요한 변수죠. 또 다음 주에 일본의 7월 소매 판매, 실업률, 광공업 생산 등 굉장히 일본에 관련된 중요한 지표들이 발표가 됩니다. 7월부터 한국에 대한 수출 제한 조치를 발표를 했고 최근에 화이트리스트 적용 제외 등을 실질적으로 적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아직 경제에 큰 반영이 되지 않겠지만 한일 간의 경제 보복과 관련해서 앞으로도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될 지표입니다. 비교 차원에서도요. 그리고 중국의 7월 산업생산, 8월 제조 서비스 PMI가 발표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지표입니다. 5월부터 트럼프가 미중 무역 분쟁의 수위를 더 높였지요. 그 이후에 반영되는 경제 상황들을 계속 집중적으로 체크할 필요가 있습니다. PMI 구매 관리자 중심으로 해서 시장의 전망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 내용인데 굉장히 중요한 지표입니다. 그리고 한국경제 중요한 변수인 수출 수입 지수가 8월 기준 발표가 됩니다. 부디 주중에 이런 열기들이 좀 수그러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간절한 바람이고요. 이번 주간에도 여러가지
높아진 위험, 불확실성에 잘 대비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외신을 통해서 한 주간 세계경제 이슈를 점검해보는 세계경제 이슈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머니 부모였습니다. 감사합니다.